예, 많은 논란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만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누차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시대적인 소명인 검찰개혁을 아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던 것처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전망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일반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순서에 맞게 착실하게 꺼내놓으면서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 가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수사 상황이 국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안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과 통치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또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사를 벌였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뭐 큰 권력형 비리 사안도 아닌데 10년 전에 딸 대학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5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특수검사들을 20명 이상 30명 가까이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수사를 벌인 예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대통령이 총애하는 무슨 뭐 민정수석이 됐든 또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됐든 과감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도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사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통치권을 침해한다든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위협한다든지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필요하고 또 검찰 자신의 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방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지점을 조국 장관이 짚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용남 의원님은 오늘 토론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회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네, 종종 두 분 하셨죠. 예. 지속적으로 조국 장관이 범죄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얼마나 많은지? 그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 강조하고 계시는 무슨 사모펀드 의혹에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고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한 거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더라고요. 뭐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거야말로 문제인 거죠. 사문화되면 안 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의자도 검사고 기소 주체도 검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수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기소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형법상의 명문 규정을 사문화시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야당이 그렇게 피의사실이 막 공표될 때에는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법원 앞에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검찰이 막 흘리고 있다고 하면서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 만큼 손질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이론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 3월 달에 법무부가 발표한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시절에 발표한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그때 이미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규정을 개정해서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업무 계획이 발표됩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이미 박상기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처럼 자기 재임 시절에 반드시 하고 싶어서 준비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장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추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그 시안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조국 장관이 만든 게 아니다. 박상기 장관 때 만들어 놓은 거다, 법무부가. 네. 예, 그거를 지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더구나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국 장관 수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꾸 제가 조국 드리는 말씀은 감싸기라 지난 정권 시절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손도 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이 정권이 그건 이제 수술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범죄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해라, 수사 발표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또 뭐 중대한 오보라든지 허위 보도가 나오면 그걸 바로잡는 브리핑이 필요하다, 이런 나름의 기준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런 네.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잘 살려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뭐 검찰이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막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누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진술했다더라.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PC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뭐 이런 거는 검찰의 수사관이나 검사가 흘려주지 않으면 모를 내용이거든요. 나올 수 네.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거는 검찰이 죽기 살기로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지금 끌어내려야 검찰이 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검찰이 정치 게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사 내용들을 흘려가지고 국민에게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유죄의 예단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이런 짓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또는 확인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다 누구로부터 확인하는 것입니까? 자, 그럼 검찰의 녹음 파일 수사관계자나 검찰에서 흘렸어요?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를테면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나왔다고 하는 무슨 파일, 사진 파일,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사무소 위조로 이미 기소가 됐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조차도 이제서야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라고요. 예. 그게 아니고 살짝 흘려서 예단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직접 정경심 교수가 그런 것들 사무소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정황일 뿐이지.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예. 마시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수사 결과 다 나오면 그때 얘기하시자고요. 예, 관련 검찰에 대한 일반적 관리 감독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관리 감독을 뭘로 합니까? 인사권과 감사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행사되어 왔잖아요. 인사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에 대해서 문민 통제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법무부의 그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과 법무부가 한 통속이었어요. 법무부도 거의 대부분 다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중요한 검찰개혁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뭔 스폰서를 받아도 무엇을 해도 한 번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은 예가 거의 없어요. 아까 우리 피의사실 공표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죄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와 수사 주체가 다 검사로 통일하기 때문에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누가 감찰하고 누가 징계할 겁니까? 자, 그동안 법무부요? 김대중 대통령도 역대 정권으로부터 그야말로 사형 선고까지 받는 무리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만 그 검찰 개혁이 실패했지 않았어요. 한 말씀만 물을게요. 네? 그럼 640만 불 안 받았는데 수사를 받았던 예. 겁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단정적으로 그것만 얘기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원님, 그것만 신중하세요. 말씀하세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받은 일이 사실관계를 없다는 지금 주장을 특정할 수 하시는 없는 거예요? 것 지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받은 적 없어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받았잖아요. 네, 나가십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으니까 어떻게든 본회의에 부의되겠죠.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사코 거부했던 게 자유한국당인데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그 논의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합리적이라면 조정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일체 논의 자체를 이거 일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거는 저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거다. 검찰을 쥐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정권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악용할 소지가 거의 그런데 왜 100%입니다. 대통령의 100%.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뺐습니까? 또 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권은 뺐습니까? 그야말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상의 특혜도 받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단호하게 척결하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청와대와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고 야당이 발의해야 될 법을 왜 한사코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또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야당들과 공수처 법안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측근들인 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뺐어요. 기소를 빼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엄격하게 수사하자고 하고 더 수사 대상을 넓히자고 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장관의 신상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크게 낳았긴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검찰 권력기관 개혁 문제가 이토록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예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차제에 조국 장관의 얽힌 문제도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차제에 검찰 권력기관 개혁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